지수함수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와 그래프. 지수함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그런 함수를 우리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 다음 함수죠. 얘가 지수함수입니다. 우리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유리함수 할 때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간 거를 유리함수라고 불렀죠. 분수함수죠. 그래서 지수함수, 나중에 로그함수는 진수에 x가 들어간 거를 로그함수라고 합니다. 저런 거를 지수함수, 가장 기본형이고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값을 대입해가면서 그려볼게요. x 대신에 0을 넣으면 2의 0승은 1이죠. 0,1 지나고 x 대신에 1을 넣으면 1,2,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4, 뭐 3을 넣으면 3,8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은 이런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x가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000이 되더라도 어떤 숫자가 되냐면은 2의 1000승분의 1이 되죠. 엄청 숫자는 작아지긴 하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지수는 기본적으로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점근선이 생깁니다. 지수는 기본적으로 x축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하기 전에 정의역부터 볼게요. 정의역. x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 x축 위에만 있죠. y는 0보다 큰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2가 바뀌는 게 지수함수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y는 3의 x승, y는 뭐 5의 x승, 뭐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다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밑이 1보다 클 때 여기를 a로 바꿔 적으면은 a가 1보다 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지죠. 전 구간 내에서 x가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집니다. 우리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은 x 값이 커졌을 때 그에 해당되는 치역 y 값이 같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증가함수죠. 저런 표현 여러분 1대1 함수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x 두 개가 다르면 y 치역 두 개가 다르다. 이거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거고 증가함수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y축이 되죠. x축이 되죠. y는 0이 점근선이 됩니다. 여기 어떨 때 지수함수인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런 특징들을 자, 그리고 추가로 자, 여기에 우리 x가 다르면은 y도 여기 등호가 없죠. 다르죠. 여기에는 1대1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증가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a가 우리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1보다 클 때를 먼저 봤으니까 두 번째 봐야 되는 영역은 0에서 1 사이겠죠.
그려보기 위해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승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거 방금처럼 점 안 놓고 대칭이동 좀 이용합시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아까 전에 함수랑 x의 부호만 바뀌었죠? y축 대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고 a가 0에서 1 사이면 다 똑같고 요 부분만 바뀝니다. a가 0에서 1 사이면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집니다.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증가함수라고. 왼쪽 한번 볼까? 자, 지수함수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저런 녀석들은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념 개념 2 별표 칩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역은 시수 전체, 시역은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옆에다가 증가함수 적어주세요. 증가함수. a가 0에서 1 사이면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감소함수 적어주고 요 표현도 같이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똑같은 말이지만 저 표현도 적어주세요. x1에서 x2가 커지면은 fx1도 커지더라. 증가. 여기서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를 감소.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한글로 줄 수도 있고 요걸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는 1대1 함수이다. 우리 가로직선 그거 보면은 교점이 계속 하나씩이죠. 확인 가능합니다. 1대1 함수고 0,1을 반드시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점근선도 x축보다는 y는 0으로 적어주세요. 점근선도 y는 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더 편합니다. 자, 43쪽에 보면은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평행이동 원리랑 대칭이동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복습할게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하나 그려놓고 합시다. y는 2의 x승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증가함수 개형이 요겁니다. 우리 2차 함수 이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은 기본이 요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기본이 요거였죠. 지수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은 기본이 요거고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기본이 요겁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칭이동 먼저 합시다. 우리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하면 되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부호가 바뀌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x축 대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근선을 일부러 조금 띄어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바뀌면은 쟤를 원점 대칭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대칭이동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 둘 다 부호가 바뀌면 원점 대칭하더라. 그래서 대칭이동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뿐만 아니라 방금 그렸던 이런 그래프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까지 그려질 수 있다. 평행이동은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평행이동 원래 공식이 x 대신에 x-3 y 대신에 y-1을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똑한
못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하죠. 한 방에 넘겨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건 얘입니다. 얘. 아까 전에 여기가 0이 있던 거랑 같죠?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렇게 같이 올라가면 누가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얘가 점근선이 됩니다. 다 같이 이만큼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근선이 y는 2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3만큼 당겨야 되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0,1이었던 점이 3 가고 2 올라가니까 3,3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점은 굳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래프 그리면 그냥 누구 표시해줘야 돼, 원래? 보통 이 절편 표시해줘야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0 넣어서 0,8분의 25. 얘를 주로 표현해줘야지. 얘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행 지수함수 형태에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요게 뭐다? 점근선을 만들어내더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똑같다. 넘어갑시다. 최대 최소는 잠깐 놔두고 문제로 갈게요. 45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취업과 점근선의 감정식 뭐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데, 자,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는 좀 가장 기본형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기본형을 그리고 평행 대칭이동을 적용해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점근선하고 절편 표현해주면은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즐겨 쓰는 거는 두 번째 겁니다, 선생님은. 두 개 다 보여줄게요. 이것도 두 개 다 한번 해보고 어떤 게 편한지 해봅시다. 1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입니다. 위의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기본형이 제일 먼저 뭐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x 가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3은 이런 변화를 겪어서 그려진 거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x부호 바뀌었네, y축 대칭했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갔구나. 또 절편은 구해줘야지 하고 0 넣으면은 0,9가 되죠. 이렇게 그리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점근선하고 절편만 찾으세요. 점근선이 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잡아요. y는 1.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넣어봅니다. 2에 3승 플러스 1이니까 0,9 지나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민만 봤을 때는 1보다 큰 수니까 증가함수죠. 근데 우리 이 숫자에 지수에 있는 x 앞에 부호가 바뀌거나 이 숫자 앞에 부호가 바뀔 때마다 증가함수가 한 번씩 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증가였는데 얘 때문에 감소됐다가 얘 때문에 다시 증가로 바뀝니다. 이런 느낌으로 부호가 다 플러스면은 그대로 증가가면 되고,
여기 앞에 부호랑 여기 앞에 부호에 영향을 받아서 증가함수가 한 번씩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얘는 증가였죠? 그럼 얘 때문에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됐죠? 점근선이 요거고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감소하는 지수함수야.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다이렉트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저는 위에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요 과정이 되게 좀 귀찮죠. 여러 번 그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점근선하고 절편 찾고 증가 감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점근선하고 치역 찾으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1보다 크네요. 그 다음 점근선은 y는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1, 2번에 그래프 4개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나머지는 직접 지금 그려봅시다. 그거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y는 제일 먼저 점근선 얘죠. 그래서 y는 5. 그 다음에 x 대신에 0 한번 넣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3에 2의 2승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이죠. 0, 마이너스 7을 지내야 됩니다. 자, 점근선이 여기고 지나는 점이 여기니까 이거 아니면은 요거겠죠. 그래프가. 자, 근데 증가 감소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를 봤을 때는 증가인데 변화 없네. 얘 마이너스네. 감소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x가 갈 때 감소하는 그래프는 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 치역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별해주면 된다.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하려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 3 때문에 되게 귀찮습니다. 옆에 거 한 개만 그려볼까? 직접 한번 그려봅시다. 2-1번. 선생님 2-2번을 그려줬죠? 2-1번 하나만 직접 그려봅시다. 점근선 표시하고 절편 찾고 y절편 증가 감소 분단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바로 같이 갈까? 자, 이 녀석이 점근선을 결정짓는다고 했죠. y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절편이 x 대신에 0 넣어보면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 그럼 마이너스 6에서 8분의 5만큼 아주 조금 올라갔네요. 그럼 계산할까?
8분의 43인가? 그 다음에 위치 1보다 크죠? 여기 95 플러스 여기 플러스니까 증가 함수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x절편은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x절편은 나중에 로그 함수 할 때 조금 주로 표현해 줍니다. 지수 함수는 y절편만 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다 됐죠. 치역은 마이너스 6보다 크네요. 점근선은 마이너스 6 판단할 수 있다. 평행이동을 하면 조금 귀찮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주면 여러분 공수 2 할 때 유리함수 많이 그리죠?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 마이너스 6 보고 방향 찾으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x 점근선 먼저 찾고 y 점근선 먼저 찾고 얘는 그렇죠. 누구만 찾으면 된다? 절편만 찾으시면 됩니다. x 대신에 0 넣으면 마이너스 4죠. 여기 지나야 되죠. 그럼 방향이 알아서 나오죠. 그렇죠? 유리함수 할 때 굳이 쟤를 변형해가지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점근선하고 절편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되게 유용합니다. 공수2에서도 많이 써먹었어요. 바로 이거 보고 바로 그릴 수 있죠. y 절편 이용하면 됩니다. 요게 점근선인데 여기 지나려면 요 그림밖에 안 되죠. 꽤 똑같은 방식을 선생님이 지금 지수함수에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46쪽.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봅시다.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해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5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축 대칭하니까 y의 부호가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a3의 x승 플러스 b죠. 조금 예쁘게 바꿔줍시다. 3의 마이너스 2승을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죠. 얘가 9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좋지만 책엔 없는데 하나 좀 더 해줄게요. 근데 마이너스가 왜 있는 거예요? 어디? 저거 괄호 풀 때 y 마이너스 요거? 여기? 요거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잖아. y 대신에 얼마 넣어? 왜 y 플러스 5를 넣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옆으로 갈 때 네. 왜 마이너스 y
여기 아니 보면 책이 달라 나랑? y 플러스 5는 어. 3의 x 마이너스 2승에서 어. 왜 마이너스 y는 3의 x 마이너스 아, 그럼 요거 해준 거잖아. x축 대칭할 때 y가 또 바뀌죠. 그것도 요거 해준 겁니다, 이거는. 여기선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면서 이게 된 거죠.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Y는 3의 X승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4 곱하기 3의 X승이 됐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추적해야 되는데 선생님 4는 3의 지수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라는 게 일반적인 의문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저런 거 하려고 뭐 배웠습니까? 로그를 배운 거죠. 4를 3의 어떤 지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로그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맞죠? 그럼 K는 얼마입니까? 로그 3의 4입니까? 넣으면 됩니다. K에다가 로그 3의 4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질도 확인할 수 있죠. 두 개 바꾸면 되죠. 똑같은 숫자죠. 그럼 4 대신에 누구를 적을 수 있다? 얘를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의 로그 3의 4 곱하기 3의 x니까 3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a는 얼마?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 인수가 똑같은 애들만 나와 있습니다. 맞죠? 4니까 2에 넣을 수 있고, 뭐 5니까 25에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수가 다를 때, 우리 원래 하던 게, 이게 로그의 정의죠? 뭔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 과정이 나는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바로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의 5의 x승이다. 5의 지수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마지막 요 성질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됩니다. 맞죠? 로그의 성질 마지막 거 중에 어차피 5의 지수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5의 2 하면은 요거 바꾸면 2 된다는 사실 이용해서 바로 써도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냥 정석적으로 정의로 가셔도 됩니다. 요게 주로 나옵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기억해 주자. 우리가 뭔가 지수 만들고 싶어서 로그를 쓰기 시작했다. 47쪽 지수함수를 이용할 수의 대소비교. 자, 여기는 여러분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기존 거랑 똑같이 평소 하던 대로 대조 비교를 해도 되는데, 굳이 함수에서 한 번 더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요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면은 x가 크면은 y 값도 따라서 커지죠. 감소함수면은 x가 큰 게 오히려 y 값이 작아지죠. 그거 하는 겁니다. 잘 봅시다. 1번 5제곱근 9, 7제곱근 27인데 이거 3의 지수로 바꾸면은 3의 5분의 2승이 되고 3의 7분의 3승이 되죠. 근데 얘를 그냥 이 숫자로 안 보고 y는 3의 x승 위에 어떤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증가함수죠?
그럼 지수가 큰 게 더 큰 숫자입니다.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죠. 35분의 15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숫자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밑이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아닌데 0.04가 0.2의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2승 5분의 3승인데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죠.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랑 5분의 3을 비교했을 때 얘가 지수가 크죠. 그럼 실제로 얘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감소함수니까 이게 반대가 되더라.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0.2 5분의 1이네 5분의 3이네 마이너스 1승이네 5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5에 마이너스 5분의 3승이니까 이거 비교하면 되죠. 그냥 증가함수로 바꿔가지고 더 큰 거 작은 거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감소함수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최대 최소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 잠깐 땡겨서 그림만 그릴게요. 이게 다 우리가 배우게 될 함수들의 기본 개형들입니다. 거의 다 배웠죠? 로그 하나 남았습니다. 거의 다 배웠고 3차도 이제 저는 무조건 원에서 배웁니다. 3, 4차는 무조건 원에서 배우는데 자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이 함수가 나올 때마다 무슨 문제가 같이 나오냐면은 1차 함수일 때도 최대최소 문제 나오고 2차 함수 때도 최대최소 나오고 나올 때마다 최대최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그러면 여기 7번 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틀을 가지고 하나로 갑시다. 최대최소 문제는 얘네 둘 빼고는 다 결이 같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결이 같냐면은 아까 전에 요거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라고 그랬죠. 얘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주황색 두 함수를 제외하고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한번 딱 정해지면 안 변합니다. 얘 증가죠? 감소죠? 감소죠 얘. 증가하고 얘 증가죠? 증가고 감소고 증가죠? 증가 감소입니다. 쟤네가 문제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얘는 더 심각하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얘네가 문제입니다. 얘네 빼고 나머지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최대 최소 문제는 범위 나오고 탁 자르면 됩니다. A에서 B까지 영역을 줬어. 그럼 어디서 최대 최소가 생겨? A하고 B에서 생기죠. A에서 B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죠. A에서 B에서 생기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유리함수 선생님이 영역 이렇게 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주면은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죠? 문제를 못 냅니다. 맞죠? 점근선을 끼고는 영역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면은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죠. 뭐 1차 당연합니다. 뒤에 로그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증가 감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의 양 끝점을 넣어주면 걔가 답입니다. 얘네가 문제죠. 얘네는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지 않죠. 그래서 뭐 합니까 얘네는? 그려서 확인하죠. 뭐 4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제 이 지수에다가 저 2차 함수를 합성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려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옵니다. 최대 최소 문제가. 일단은 48쪽 봅시다. 자, 이 페이지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지수함수에다가 합성이 되어 있긴 한데 다 몇 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습니까? 1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대표 유형에. 맞습니까? 대입만 하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1 넣고 3 넣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입니다. 밑에 풀이처럼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쟤를. 그냥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양 끝에서 생기는구나.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럼 2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요거 하나랑 3 넣으면은 2에 0승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겠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거 이렇게 되는데 요거 사실은 X승으로 묶어주면은 요거죠. 그래서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요게 최소고 얘가 최대인가 이렇게 되죠.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차 함수가 합성된 겁니다. 유제 10번 한번 볼게요. 잠깐만. 책 조금 해놔. 한번 유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죠. 얘는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맞죠? 2차, 3차는 우리 최대 최소 문제에서 조금 귀찮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합시다. 얘 먼저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1, 마이너스 3인데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씁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죠. 최소값은 1에서 가집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한 요 최대 최소는 저 지수함수 전체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 지수의 최대 최소죠. 요 지수, 요 네모 박스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을 최대값으로 갖고 요 네모 박스가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죠. 그러면 전체는 요 네모 박스 대신에 얘를 넣은 값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함수는 3의 1승, 3이 되죠. x가 1일 때 요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는 3의 마이너스 3승 27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전체의 최대, 얘가 전체의 최소가 됩니다.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먼저 판단한다? 얘를 먼저 꼼꼼하게 분석을 하세요. 쟤를 먼저 판단하고 나면은 범위에 맞게 걔의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걔를 넣어가지고 그럼 전체가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요거 지수 부분 얘는 지수의 최대죠. 얘는 지수의 최소입니다. 근데 전체가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죠. 지수가 최소값일 때 전체도 최소값이 되죠. 똑같이 가는 이유는 뭐다? 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3이 1보다 큰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었다. 똑같이 넣어볼게요.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되죠. x 대신에 1 넣으면 3분의 1이 되죠. 얘가 뭐야? 아니지, x 1이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3분의 1.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27이 되죠. 바뀌어버리죠. 얘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되죠.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감소함수면은 저 지수를 분석했을 때 최대 최소일 때랑 전체랑 바뀌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는 이유가 밑에 유제 11번 때문입니다. 자, A가 0에서 1 사이 감소함수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의 최소값이 16이죠. 그럼 지수는 무슨 값을 찾아야겠습니까? 최대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맞죠? 지수가 최대값이 얼마냐를 찾으면은 저 값이 딱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최대 최소까지만 끝을 낼게요. 49쪽 봅시다. 자, 요 파트는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이게 뭐냐면은 지수 함수하고 2차 함수를 합성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방금 전에 한 거는 f에다가 g를 합성한 걸 해본 거죠. 맞죠? 이번에 하는 건 뭐다? g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꼴을 풀어볼 겁니다. y는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4가 되어 있는데 x가 0에서 2 사이 납니다. 요거는 치환만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환하면은 반드시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의 x승을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자, 근데 x가 0부터 2까지니까 x가 0일 때 t 값은 2의 0승 1이 되죠. x가 2일 때 t 값은 2의 2승 4가 됩니다. 그러면은 t 값이 범위가 있고 t에 대한 2차식이죠. 뭐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르기만 하면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그려보고 1부터 4까지 자르면 됩니다. 여기 1이 있겠네요. 4가 여기 있겠죠. 최소값은 이미 나왔죠. 4분의 7. 최대값은 4를 넣으면 됩니다. 8. 최소값 4분의 7, 최대값 8. 그래서 이 파트는 치환.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치환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치환하고 나서 반드시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자를지가 딱 나오죠.
아까 저 유형은 뭐다? 그냥 얘 범위를 먼저 구한다. 얘는 AX는 T 치환 후 범위.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넣읍시다. 6번.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0보다 컸죠? 양수입니다. 요 다음 파트 6번은 그냥 살짝 새끼 유형입니다. 양수 두 개를 더해. 양수 두 개 합의 최소값이 궁금해. 뭐 써먹을 수 있죠, 우리?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죠. 양수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그 파트입니다. 자, y는 2 곱하기 3의 x승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면 두 배에 저거 두 개 곱한 거 28, 16에 3의 x승 마이너스 x승 되면서 0승 되면서 1이 되죠. 최소값이 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최소값 절대부등식 쓸 때는 항상 언제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이거 두 개가 똑같을 때죠. 뭐 그거는 굳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 거 정리해보면은 지수함수 기본개념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더라.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프 그릴 때는 점근선하고 절편을 주로 이용해서 그리면은 좀 편하더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는 지수함수에 뭐 1차식이 합성되어 있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2차식이 합성되어 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수에 있으면 얘 먼저 하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를 치환하고 얘 범위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 요거 두 개 아닌데 뭐 지수 두 개 나와 있다. 산술기하 평균도 쓸 수 있더라.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49초까지 숙제하겠습니다. 로그 파트 연습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